앤서니 홉킨스는 신의 사람이자 존경받고 카리스마 넘치며 모든 이에게 신뢰받는 존재였습니다. 2008년 여름 그가 공들여 쌓아올린 이미지가 산산이 부서지기 전까지는요. 그의 19살 된 의붓딸이 끔찍한 비밀을 안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몇 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었죠. 계부의 아이를 임신한 그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한 남자에 대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둠을요. 모두가 그를 숭배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한 젊은 여인의 절박한 외침에 불과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목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홉킨스 가족의 집 안에서 발견한 것은 신도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지역 사회를 황폐화시키며 수사관들이 선과 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앤서니 홉킨스는 매주 일요일 용서를 설교했지만 그의 집안에 숨겨진 것은 그들의 믿음의 뿌리까지 뒤흔들었습니다. 실화 범죄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가장 충격적이고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어떤 범죄는 희생자 그 이상의 것을 남깁니다. 해답을 요구하는 질문들을 남기죠. 잊혀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폭로하고 알리는 데 동참하고 싶다면 구독과 공유를 잊지 마세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벌어지니까요. 2008년 7월 28일 스판 엘라베마의 저녁 형사들은 모빌의 이 조슈아 아일랜드 스트리트에 있는 작고 평범한 방갈로에 접근했습니다. 그 집은 앤서니 홉킨스의 소유였는데 그는 가족과 함께 설교와 가스펠 음악으로 회중을 사로잡는 순회복음 전도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집은 숭배나 화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길한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홉킨스의 가장 큰 의붓딸인 샨텔이 제기한 충격적인 주장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이한 주장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그 진실성을 의심했습니다. 샨텔은 그날 일찍 경찰서에 들어섰는데 괴로워하며 눈에 띄게 떨고 있었고 그 어떤 아이도 짊어져서는 안 될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그녀의 어머니 알레사 홉킨스가 가족 묘지에 평화롭게 묻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그녀의 시신은 거의 4년 동안 집 안의 냉동고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샨텔은 조용히 그들을 뒤쪽으로 안내하며 좁은 다용도실을 가리켰습니다. 불길한 냄새가 즉시 경찰들에게 뭔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희미하게 불이 켜진 방 앞문이 완전히 열리지 못하도록 부분적으로 막혀있는 곳 뒤에서 그들은 테이프로 밀봉된 큰 가슴 냉동고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호기심 많은 눈으로부터 고의적으로 숨겨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테이프를 떼어내면서 수사관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뚜껑을 들어 올릴 때 미지의 것에 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악취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샨텔의 이야기가 소름 끼치도록 진실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비쳐 형사들은 단단한 얼음 덩어리에서 삐져나온 손의 일부분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몸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비틀려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모빌 경찰은 즉시 암울하고 당혹스러운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한 여자가 사라져서 거의 4년 동안 냉동고에 숨겨질 수 있었는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이웃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신도들은 어리둥절했고 형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샨텔의 폭로는 훨씬 더 어두운 질문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어머니의 냉동된 유해 위치를 밝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부이자 존경받고 카리스마 넘치는 앤서니 홉킨스 목사를 수년에 걸친 끔찍한 학대로 고발했는데 그 학대는 살인으로 끝났고 샨텔에 따르면 엘라베마 전역의 교회 강단에서 용서가와 사랑을 설교했던 그 남자는 그녀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이 악몽을 풀기 시작하기도 전에 그들은 그 남자 자신을 찾아야 했습니다. 앤서니 홉킨스는 어디에도 없었고 형사들은 그가 수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이제 폭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짐에 따라 앤서니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커졌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괴로워하는 의붓딸이 지어낸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짓말이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그들은 냉동된 시체와 도망 중인 목사를 가지고 있었고, 형사들은 범죄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찾고 있는 답이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성함과 조화라는 외피 아래 숨겨진 어둡고 충격적인 비밀을 겹겹이 벗겨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필사적으로 앤서니를 찾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다음 폭로가 냉동고 안에 갇힌 시체보다 훨씬 더 어두울 것이라고는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앤서니 홉킨스는 괴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의 인생 대부분 동안 그는 매주 일요일 설교했던 신앙 헌신 가족이라는 이상을 구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엘라베마 모빌에서 가장 충격적인 범죄의 중심에 있는 남자가 되기 전까지는요. 앤서니는 헌신적인 군인 남편 아버지로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았고, 그의 목소리는 공동체 전체를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악으로 빠져들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과거가 내면의 어둠에 대한 단서를 가지고 있을까요? 엘라베마 시골에서 태어난 앤서니 홉킨스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군에 입대하여 그의 규율과 리더십 자질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군대를 떠난 후 앤서니는 소명 신성한 목적을 느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헌신을 통해 그는 워들리 조지아에서 온 조용한 여성인 우리 리사 베스트를 처음 만났는데, 그녀는 최근 혼자서 두 딸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앤서니는 카리스마 넘치고 매력적이며 깊이 영적이었는데, 이는 우리 리사가 파트너에게서 찾고 있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유대감은 공유된 신앙과 음악을 통해 빠르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사에게 그는 응답받은 기도처럼 보였습니다. 1990년대 초 앤서니와 우리 리사는 결혼하여 그들의 가족을 완벽하게 섞었습니다. 곧이어 그들은 5명의 자녀를 더 낳아 8남매의 활기찬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홉킨스 가족 앙상블을 결성했는데, 이는 엘라베마 전역에서 사랑받는 가스펠 그룹이었습니다. 앤서니는 우리 리사와 함께 열정적으로 설교했고, 우리 리사는 그의 곁에서 성실하게 합창단에서 따뜻하게 웃으며 평화와 지지를 발산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중하게 가꿔진 신성함의 이미지 아래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남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때때로 앤서니가 자신의 가족을 고립시키고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경향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그가 얼마나 엄격하게 자신의 가정을 통제하고 엄격한 규칙을 시행하며 가족 서클 밖에서의 사교 활동을 금지하고 학교에서의 상호작용을 제한하고 집에서 엄격한 감독을 하는지 보았습니다. 그것은 미묘한 형태의 고립이었는데 부모의 보살핌으로 쉽게 오해될 수 있었습니다. 앤서니가 2004년에 우리 리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발표했을 때서야 그의 완벽한 외관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의 눈물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고 그와 함께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아래에는 오싹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앤서니는 우리 리사의 죽음에 대해 상반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녀가 출산 중에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녀가 캘리포니아로 이사 갔다고 암시했습니다. 세부 사항이 일치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목사를 믿었습니다. 결국 누가 슬픔에 잠긴 남편 설교자 자신을 의심하겠습니까? 이제 돌이켜보면 이웃과 신도들은 그들이 앤서니 홉킨스를 진정으로 알고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징후를 무시했거나 그의 속임수가 완벽했던 것일까요? 수사관들이 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앤서니의 신중하게 유지된 이미지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그의 비밀은 그의 최악의 비판가조차 예측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어두웠고, 곧 경찰은 살인 자체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앤서니 홉킨스는 수년 동안 아내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까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조종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천천히 계획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무언가를 위해 그들을 길들였고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결코 의심하지 않도록 배웠습니다. 그들에게 그의 말은 법이었고 그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앤서니는 신중하게 선택된 성경 구절을 무기로 사용하여 희생자들을 통제하고 침묵시켰습니다. 학대는 느리고 미묘하게 시작되었고 거의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 이야기 뒤에 숨어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왜곡했습니다. 존 홉킨스는 나중에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녀의 계부가 그녀에게 로테와 그의 딸들의 이야기에 대한 불안한 해석을 소개하면서 아버지와 딸이 친밀하게 관련된 것이 어떻게든 허용될 수 있고 심지어 신성하다고 제안했는지 회상했습니다. 샨텔은 그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 충분히 나이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녀의 아버지인 목사가 결코 그녀를 오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그의 뒤틀린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더 사악했습니다. 앤서니는 샨텔을 학대를 위해 체계적으로 길들였고 점차 그의 조종과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어떤 저항도 빠르게 진압되었습니다. 그녀의 항의는 성경과 두려움에 의해 침묵되었고 그녀는 존경받는 설교자, 너무나 사랑받고 숭배받는 남자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용히 믿으며 이 학대를 견뎌냈습니다. 샨텔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녀는 학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앤서니는 자녀들에게 깊은 두려움을 심어 놓았습니다. 신성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 고립에 대한 두려움, 그들이 남았다고 믿었던 유일한 부모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샨텔은 앤서니의 뒤틀린 그물에 갇힌 유일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 타샤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반대하는 것을 꺼렸지만 조용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타샤는 자신의 일기 페이지에 자신의 고통을 개인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가슴 아픈 항목 안에서 그녀는 실제 학대가 없는 아버지와의 진정한 관계를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에 대해 썼습니다. 이 글은 나중에 수사관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끔찍한 경험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샨텔은 표면 아래 숨겨진 혼란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밝혀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홉킨스 가족은 안정적이고 독실하며 조화로워 보였습니다. 회중은 그들을 숭배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앤서니는 이 환상의 자부심을 갖고 모든 세부 사항을 신중하게 조율했습니다. 외부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12월 그의 헌신적인 아내인 우리 리사가 끔찍한 현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교회 화장실에 들어가 앤서니가 샨텔을 학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직접 목격한 그녀는 분노와 절망에 빠져 앤서니에게 맞서 그를 폭로하고 가족에 대한 그의 공포, 통치를 끝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앤서니는 궁지에 몰려 절망했습니다. 그는 만약 그의 회중이 진실을 발견한다면 그의 신중하게 건설된 존경과 감탄의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 추종자의 자유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것입니다. 그가 한때 천사라고 불렀던 여인이 이제 그의 힘에 가장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앤서니 홉킨스에게는 그 위협을 영원히 침묵시키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리사의 운명은 조용히 봉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앤서니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발견한 밤은 폭력으로 터져 나올 것이고 그 행위는 홉킨스 가족 전체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리사가 필사적으로 자신의 삶을 위해 싸우는 동안 그녀의 자녀들은 무력하게 들었고 닫힌 문 뒤에서 벌어지는 비극이 앞으로 몇 년 동안의 공포와 비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2004년 12월 4일 밤 홉킨스 가정에 신중하게 건설된 외관이 영원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녁은 조용하게 시작되었지만 앤서니와 우리 리사 사이에 끓어오르는 긴장은
그녀가 남편의 학대에 대한 역겨운 진실을 발견한 후 끓는 점에 도달했습니다. 대결은 빠르게 고조되어 집의 벽을 흔들었고 그들의 자녀들은 겁에 질려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샨탈의 오싹한 증언에 따르면 우리 리사가 앤서니에게 맞서 샨텔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을 때 논쟁이 폭발했습니다. 앤서니는 맹렬하게 비난을 부인했지만 자녀를 보호하기로 결심한 우리 리사는 그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샨텔은 그녀의 어머니가 모든 문을 잠그고 앤서니를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때까지 막아두기를 바랐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앤서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샨텔은 침실 창문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앤서니가 부드러운 말과 계산된 약속으로 어둠 속에 서 있는 것을 보기 위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샨텔을 설득하여 그를 다시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앤서니가 창문을 통해 미끄러져 들어갔을 때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아서는 그가 다시 집에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습니다. 격분하고 겁에 질린 그녀는 다시 그에게 맞서 즉시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궁지에 몰려 절망한 앤서니는 폭력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아이들은 닫힌 문 뒤에서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샨텔은 개입하기를 바라며 방으로 달려갔지만 그녀가 본 것은 그녀를 공포에 질리게 했습니다. 그녀의 계부가 어머니를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우리 리사의 목을 굳게 눌러 그녀의 울음소리와 숨을 막았습니다. 잠시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앤서니는 눈에 띄게 흔들렸지만 후회 없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겨우 36세의 우리 리사는 바닥에 생기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한때 완벽해 보였던 결혼의 가장 어두운 전환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앤서니의 잔인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로 결심한 그는 샨텔에게 냉담하게 끔찍한 증거를 숨기는 데 도움을 주라고 지시했고 처음에는 그녀의 시신을 엘라베마 주 잭슨에 있는 교회 근처의 얕은 무덤에 묻었습니다. 앤서니는 곧 발견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두려워 마음을 바꿨습니다. 며칠 후 그는 샨텔과 함께 돌아와 아서의 시신을 파내어 조용한 어둠 속에서 집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앤서니는 그의 의붓딸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의 유해를 이 끔찍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구입한 가슴 냉동고 안에 넣도록 강요한 것이죠. 냉동고는 작았고 우리 리사의 몸은 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앤서니는 그것이 마침내 닫힐 때까지 누르고 조작하여 샨텔을 수년 동안 괴롭힐 비밀을 영구적으로 가두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나중에 알게 된 것처럼 이 소름 끼치는 은폐는 단순히 범죄를 덮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앤서니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력을 유지하고 외부인이 그의 뒤틀린 세계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거의 4년 동안 앤서니 홉킨스는 사랑받는 목사로 계속 활동하며 구원과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비밀이 불과 몇 야드 떨어진 곳에 얼어붙어 있는 동안에요. 그러나 형사들이 최악의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더 많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앤서니 홉킨스가 자신이 세상에 보여준 신중하게 가꿔진 이미지 뒤에 무엇을 더 숨겼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리고 곧 그들은 가장 노련한 수사관들조차 뿌리째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또 다른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경찰이 우리 리사 홉킨스의 죽음 뒤에 숨겨진 끔찍한 현실을 밝히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앤서니의 절대적인 침묵과 그 자신의 가족 내에서의 상반된 이야기들이었죠. 처음에는 수사관들에게 샨텔의 말밖에 없었고 비록 강력했지만 그녀의 주장은 회의적인 시각에 부딪혔습니다. 그녀의 여동생 타샤는 아버지의 어떤 잘못도 맹렬히 부인하여 형사들은 진실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족의 닫힌 문 뒤에요. 그러나 경찰이 타샤의 침실에 은밀하게 숨겨진 홉킨스 가정을 꼼꼼히 수색했을 때 그 불확실성은 사라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페이지들은 침묵을 강요당한 아이의 조용한 울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일기장은 단순히 어린 소녀의 사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의 장막 아래 숨겨진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작은 공책 안에서 타샤는 자신의 가장 내밀한 생각을 쏟아내며 이중적인 학대가 없는 아버지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일기장의 항목들은 갇히고 수치스럽고 일어나는 일을 막을 힘이 전혀 없다고 느끼는 아이의 깊은 내적 투쟁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앤서니가 건설한 감정적인 감옥을 드물게 엿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샨텔과 달리 타샤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내면화하여 조용히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공개적으로 도전하기를 꺼리거나 도전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발견조차 다음 증거에 비하면 창백해졌습니다. 그 증거는 남은 의심을 잠재울 것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샨탈의 충격적인 폭로를 확인하는 DNA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앤서니 홉킨스는 추종자들이 숭배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자였고 실제로 샨탈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였습니다. 수사관들에게 DNA 결과는 앤서니가 자신의 의붓딸을 학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없앴습니다. 그의 살인 능력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폭로로 인해 사건은 불안한 것에서 끔찍한 것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형사들은 이제 그들이 단순히 기이한 가정 비극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종교 신뢰의 가족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본성을 숨기는 계산된 포식자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홉킨스의 뒤틀린 행동은 그의 아내의 삶을 끝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 영원히 상처를 입히고 분열시켰습니다. 앤서니 홉킨스는 자신의 소름 끼치는 비밀이 폭로된 것을 모른 채 엘라베마 주 잭슨으로 북쪽으로 운전하여 부흥회회를 열었습니다. 샨텔은 앤서니가 최근 현지 대리점에서 GPS 추적 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구입했는데 이에는 적시 지불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형사들에게 알렸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대리점에 연락하여 목사의 위치를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2008년 7월 28일 저녁 형사들은 잭슨에 있는 인스피레이셔널 태버네클 교회로 내려갔습니다. 내부는 열성적인 예배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이 듣고 있는 설교가 앤서니 홉킨스 자유인으로서의 그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형사들은 조용히 건물에 접근하며 그들의 행동이 곧 내부의 영적인 분위기를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 앤서니는 강단에 자신감 있게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성소를 통해 울려 퍼지며 용서와 구원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법 집행기관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혼란이 조용히 분노로 바뀌기 전에 잠시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경찰이 목사를 향해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충격적인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직면했을 때 앤서니는 처음에는 항의하며 결백과 분노를 가장했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오싹하며 이제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공개적이었습니다. 앤서니 홉킨스는 그의 신도들 앞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설교자 가운을 입고 있었고 그의 설교 메모는 강단 전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수갑이 제자리에 채워지는 동안에도 당황한 결백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경찰에게 큰 소리로 질문했습니다. 교구민들은 숨을 헐떡이며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하는 목사가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홉킨스가 구금되었을 때 형사들은 숙련된 조종자를 견딜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사건을 만드는 다음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앤서니가 말하기를 거부하고 살인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즉각적인 법의학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은 유죄 판결을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증인 증언, 특히 샨탈의 감정적이고 깊이 외상적인 진술에 크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검찰은 앤서니 홉킨스가 훨씬 더 충격적인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뒤틀리고 충격적인 변호였기에 노련한 배심원들조차 비틀거릴 정도였죠. 한때 희망의 메시지로 회중을 지휘했던 그 남자는 곧 배심원단의 동정심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려 시도할 것이고, 이는 엘라베마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격앙된 재판 중 하나의 막을 열 것입니다. 2010년 4월 6일 경찰이 앤서니 홉킨스 집안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을 발견한 지 1년이 넘은 후 그의 살인 재판이 모빌 카운티 순회 법원의 꽉 찬 법정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신뢰받고 존경받았던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자는 검찰이 그들의 오싹한 사건을 꼼꼼하게 제시하는 동안 침묵했습니다. 검찰은 앤서니 홉킨스를 종교를 이용하여 가족을 조종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속이는 교활한 포식자로 묘사했습니다. 애슐리 리치 지방 검사본은 그의 개회 진술에서 앤서니가 고립과 두려움을 통해 그의 가정을 엄격하게 통제했고, 결국 그의 딸 샨텔의 학대에 대해 그에게 맞섰을 때 그의 아내를 살해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배심원단은 리치가 앤서니의 수년간의 체계적인 성적 학대, 종교적 조작, 그리고 우리 리사의 시신을 냉담하게 은폐한 것에 대해 잊을 수 없는 자세한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동안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심각한 장애물에 직면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우리 리사의 시신이 장기간 냉동되어 정확히 어떻게 사망했는지 정확히 지적할 수 없었습니다. 명확한 사망 원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단은 앤서니의 죄에 의심을 던질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이 왔습니다. 앤서니 홉킨스. 자신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증인석에 섰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위험한 결정이었고 법정을 긴장된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회중을 설득했듯이 그가 배심원단을 설득할 준비를 하면서 자신감 있게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동안 모든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앤서니는 우리 리사에 대해 따뜻하게 이야기하면서 증언을 시작했고, 그녀를 나의 천사라고 애정 넘치게 묘사하고 어떤 잘못도 맹렬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설득력 있고 심지어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며 그가 아내가 자연사로 죽은 것을 발견했다고 추정되는 비극적인 전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앤서니는 당국이 오해하고 그의 가족을 분리할 것을 두려워하여 당황했고, 우리 리사와 헤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당황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설 용기를 찾을 때까지 그녀를 보존하려는 뒤틀린 시도로 그녀를 냉동고에 넣은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매우 불안했지만 배심원들이 눈에 띄게 갈등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충분히 진실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앤서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대 신문에서 그는 의붓딸인 샨텔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여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그들의 관계가 2008년에 시작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샨텔이 도발적인 나이트 가운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났을 때 그를 유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자백에도 불구하고 앤서니는 샨텔이 이미 엘라베마의 법적 동의 연령에 도달했다는 점을 신중하게 강조하면서 그의 행동을 도덕적으로는 의심스럽지만 범죄는 아니라고 규정하려 했습니다. 그의 계산된 인정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관찰자들은 배심원들이 불편하게 움직이며 그에 기이하면서도 겉보기에 정직한 폭로를 처리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앤서니 홉킨스가 자신이 희생자이자 회개하는 죄인으로 묘사하면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강단을 조작에 이용했던 것처럼 법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앤서니의 증언은 실제로 배심원단의 마음에 의심을 던졌습니다. 살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는 갑자기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앤서니 홉킨스의 불안한 이야기를 마침내 잠재울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진 또 다른 중요한 증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샨텔 자신은 아직 증언하지 않았고 검찰은 그녀의 끔찍한 진실이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그녀의 순수함을 훔친 남자로부터 그녀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그녀 자신의 능력을 결정할 것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앤서니가 자신이 뿌린 혼란에 만족한 듯 자신감 있게 증인석을 떠났습니다. 모든 시선은 상상할 수 없는 학대와 배신을 수년 동안 견뎌온 젊은 여성인 샨텔에게로 향했습니다. 법정은 이전에 목격한 것과는 다른 감정적인 증언에 대비했습니다. 깊고 꾸준한 숨을 쉬면서 샨텔은 증언을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11살 때 계부 앤서니가 어떻게 그의 체계적인 학대를 시작했는지, 뒤틀린 성경 구절을 통해 그의 역겨운 행동을 정당화했는지 회상했습니다. 샨텔은 수년간의 혼란, 두려움, 수치심에 대해 설명하면서 앤서니의 조작으로 인해 저항한다는 것은 신 자신을 거역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샨텔이 그녀의 고통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법정은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침묵 속에서 들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사적인 고통을 드러내자 배심원과 관중들 사이에서 눈물이 공개적으로 흘렀습니다. 어떻게 두려움과 수치심이 그녀를 가두었고 외부 세계로부터의 고립이 그녀에게 탈출하거나 심지어 그녀의 학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남기지 않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각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녀의 증언은 앤서니의 조작 통제 잔인함의 깊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샨탈의 가장 강력한 폭로는 그녀가 그녀의 어머니가 앤서니 샨텔에게 맞섰던 끔찍한 밤을 묘사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게 들리면서 그녀의 어머니의 필사적인 울음소리, 자비를 구하는 소리를 듣고 앤서니의 폭력적인 공격을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회상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그녀는 어머니의 생기 없는 시신과 앤서니가 샨텔에게 엘라베마 주잭슨에 있는 교회 뒤에 있는 우리 리사의 시신을 묻도록 차분하게 요구한 다음 마음을 바꿨을 때 며칠 후 그것을 되찾아오라고 요구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계부가 어떻게 그녀의 어머니의 유해를 냉동고에 숨기는 데 참여하도록 강요했는지,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의 몸을 강제로 넣기 위해 뛰어들기까지 했는지 고통스럽게 회상했습니다. 그 순간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법정 참관인들조차 몸서리치게 했습니다. 검찰이 앤서니의 주장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들의 성관계가 그녀가 19세였을 때 합의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샨텔은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아무것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고 앤서니가 샨텔이 그를 유혹했다고 암시하면서 그의 죄책감을 최소화하려는 이전 시도를 깨뜨렸습니다. 앤서니는 변호인석에서 불편해하면서도 후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샨탈의 증언은 배심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에서 살아남은 젊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앤서니의 조작에서 벗어나 그의 끔찍한 행동을 세상에 폭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감정적인 솔직함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 그녀의 형제자매, 그녀 자신을 위한 강력한 목소리였습니다. 샨텔이 증언을 마치자 법정 안에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울었습니다. 감정적인 영향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배심원, 변호사, 참관인 모두 그들이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깊은 용기의 행위를 목격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샨탈의 말은 앤서니의 끔찍한 이중 생활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증거만으로는 결코 완전히 전달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이죠. 검찰은 이제 그들의 사건이 절정에 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앤서니 홉킨스가 수십 년 동안 신중하게 조작한 이미지는 샨탈의 목소리의 날것의 진실 아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법정이 그녀의 감정적인 증언에서 회복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샨탈의 용기가 앤서니가 배심원들의 마음에 심어놓은 신중하게 뿌려진 의심의 씨앗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조작이 너무 깊숙이 침투했을까요? 배심원단이 심의를 준비하면서 법원은 긴장감에 휩싸였고
그들의 편결이 샨탈에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형제 자매와 그녀가 한때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신뢰했던 남자에게 목소리를 잃은 그녀의 어머니를 위해서요. 그러나 배심원들이 심의를 위해 물러서자 편결이 그렇게 빨리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 편결이 앤서니 홉킨스와 그가 오랫동안 속였던 공동체에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지 예상한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2010년 4월 9일 99분간의 심의 끝에 좀 6명의 남자와 6명의 여자 배심원단이 법정으로 돌아와 편결에 도달했음을 알렸습니다. 빠른 결정은 그들이 앤서니의 신중하게 구축된 외관을 꿰뚫어 보았다는 의심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의 가족에게 입힌 깊고 지속적인 피해를 인식하면서 법정은 감독관이 일어나 편결을 발표하자 침묵했습니다. 앤서니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의 운명을 결정할 말을 기다리며 눈은 멍하니 앞을 응시했습니다. 배심원 대표가 분명하게 말하며 각 편결을 하나씩 발표했을 때 방은 긴장감으로 무거워졌습니다. 배심원단은 피고인 앤서니 홉킨스가 살인죄로 유죄라고 판단합니다. 2급 학대, 2급 강간 및 근친상간. 조용한 안도의 물결이 법정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앤서니 홉킨스는 눈에 띄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편결이 아무 의미가 없거나 이 순간이 불가피하게 올 것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받아들인 것처럼 무표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겉으로 보이는 침착함 뒤에서 관찰자들은 오싹한 무관심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그의 범죄를 숨기는 동안 유지했던 것과 같은 불안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앤서니의 변호는 재판 중에 우리 리사의 시신이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인해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 했습니다. 냉동고에서 거의 4년 동안 변호인단은 우리 리사의 죽음이 살인이었는지 자연사였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배심원들 사이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려 한 것이죠. 그러나 샨탈의 증언은 그녀의 여동생의 일기장 항목과 앤서니가 샨탈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임을 증명하는 부인할 수 없는 DNA 증거에 의해 강력하게 입증되어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앤서니가 살인 및 근친상간 혐의로 종신형에 더해 51년형을 선고받았을 때 정의를 위해 법정을 가득 메운 가족 신도,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록 비극적으로 늦었지만 정의가 마침내 실현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씁쓸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편결도 우리 리사를 그녀의 자녀에게 돌려줄 수 없고 수년간의 트라우마를 지울 수 없으며 앤서니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으로 산산이 부서진 믿음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앤서니 홉킨스가 수갑을 차고 법정에서 호송되어 나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깊고 불안한 질문이 공중에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 어둠이 신앙과 정의라는 가면 아래 그토록 오랫동안 감지되지 않고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겉모습. 카리스마, 종교적 권위에 대한 믿음이 공동체 전체를 그들 사이의 악에 눈멀게 한 것일까요? 앤서니가 마침내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끔찍한 범죄의 파장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홉킨스의 아이들은 이제 치유를 향한 길고 불확실한 길에 직면했습니다. 극복하는 데 수년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릴 트라우마와 씨름하고 있으며 모빌 공동체에게 재판은 악이, 때로는 가장 설득력 있는 가면을 쓸 수 있다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겼습니다. 엘라베마 감옥의 우뚝 솟은 벽 뒤에서 앤서니 홉킨스의 충격적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한 통의 오싹한 편지에서 앤서니는 수년 동안 자신의 내면에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1993년부터 2008년까지 그는 나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저항할 수 없었던 투쟁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포가 정화 과정을 시작했다고 주장해냈는데 마치 그의 포획이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어두운 충동으로부터
마침내 그를 해방시킨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지금조차도 그는 진정한 후회를 표하지 않았고 종교적인 언어로 감춰진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조작이고 또 다른 통제를 유지하려는 시도였죠. 앤서니 홉킨스의 끔찍한 범죄는 우리가 공동체 가족 교회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곳에서 악이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더 자세히 살펴보고 더 깊이 질문하고 우리 사이에서 조용히 고통받는 사람들의 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도록 강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움 조작 또는 학대로 인해 침묵당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을 믿는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공유되는 모든 이야기는 인식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찾도록 돕고 또 다른 비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지내세요. 경계를 늦추지 말고 절대 외면하지 마세요.